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많이 안 드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현재 코스피 상황이 어떻죠? 우리가 생각했던 라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갭 상승 이후에 아일랜드 갭을 형성할 판이죠. 여기서 갭 하락을 한다면 아일랜드 갭이 발생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매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갭 하락이 크게 발생해서 하락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각별히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기서 뭐 비중을 줄인다, 늘린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역 헤드 앤 숄더를 계속 그리고 있고 현재 시장에 대한 의견은 계속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를 통해 해지하고 있고요. 인버스를 약간 줄였습니다. 비중을. 자, 지금 시장에 개인 투자자가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짐 싸는 개미들 증시 대기 자금 한 달 새 4.4조 원이 줄었다. 이건 투자자 예탁금부터 시작해서 신용융자, RP 자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타도하면 증시 주변 자금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증시 주변을 맴돌고 있는 자금이란 거예요. 증시에 투입되지 않은 언제든지 증시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비군 후보가 많으면 어떠한 호재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규모가 많다는 거겠죠. 그럼 상승 여력이 있다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증시 주변 자금이 164조 8,9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달 초에 비해서 4조 4천억 원가량이 감소한 수준이다. 이게 얼만큼 최고치까지 올라갔었냐 하면 올해 1월입니다. 이때가 거의 뭐 최고치를 달릴 때죠, 증시가. 이때 20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31조가 준 거죠.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게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 증시에 투입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돈이 증시에 투입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이건 금리 인상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증시 주변 자금이 지속 상승할 때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로금리 시대고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증시 주변 자금은 계속 상승할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반대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소비가 옥죄어지고 그다음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 주변 자금이 지속 상승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겠죠.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이 분위기에 휩쓸려 조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오펙 회의를 바라보는 원유 시장, 고용 보고서 바라보는 금 시장이라는 주제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 고용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데이터가 뭐가 주식이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말했어요. 금리 인상 속도가 경제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시장의 악재죠. 금리 인상 폭이 가파르다. 이게 악재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든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연말까지 얘들이 계획했던 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금리가. 그런 상황에서 경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 거죠. 그래서 수요일이랑 금요일에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정도만 파악하시고 너무 오버나잇,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오버나잇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미증시는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방향이. S&P는 약보합, 나스닥은 강보합 상태입니다. 자, 시장이 불안할 때 늘 테마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이거 제가 종종 드렸던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정치 테마주가 요동을 칠 겁니다. 경기가 안 좋고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항상 정치 테마주랑 게임 테마주가 올라갑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이상한 특징이에요. 이건 제가 시장을 오래 관찰해 본 결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역학적이나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약간은 토테미즘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시장은 그랬었다. 사실 정치 테마주가 경기가 안 좋거나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또 정치권에서 시끌시끌 할 거거든요. 민생 이러면서. 자, 그러면 어떤 테마주가 판을 치고 있을까요? 진짜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걸 보시죠. 삼성전자 무인 공장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에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T 로보틱스.
T로보틱스를 가지고 있고 운이 좋게 공교롭게 저는 흐름을 보다가 어제 좀 들어갔습니다. 어제 좀 들어갔는데 추가 매수를 한 거죠. 근데 오늘 좀 급등을 해서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휴림 로봇, 로보티즈 등 로봇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테마주죠. 예. 사실 로봇 이 시장의 테마주가 아닌 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나쁜 작전에 걸린 테마주에 대해서 조금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지. 삼성전자도 반도체 테마주잖아요. 그러니까 테마가 있는 겁니다.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악성 테마도 있습니다. 자, 만 5세 초등 입학 추진에 이번에 추진한다고 했죠. 교육 관련주가 불기둥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거는 나쁜 테마주라고 생각합니다. 메가 MD, 애니 능률 등 소형주가 급등했다. 사실 만 5세 초등 입학 추진에 대한 정책은 우리가 뉴스로 보기 전에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보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뭐 이거 발표하기 5분 전에 아하 하면서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논의도 거쳤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정보는 빠르게 퍼졌을 겁니다. 그러면 교육 관련주에 대해서 미리 매집이 들어갔을 거예요. 미리 매집.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좋은 포인트긴 하지만 오늘은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식은 미리 빠져나가서 미리 매집을 했을 겁니다. 급격한 매집을 하는 흐름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 관련주가 불기둥을 보였다. 이 테마주죠. 교육 테마주다. 입시 관계자들이 취약 연령 낮추면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에게도. 쟤네는 불기둥을 보이고 있는데 왜 내가 가진 종목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요? 라는 물음이 굉장히 많아요. 미리 선점하지 못했으면 절대 손대지 말자입니다. 사실 손대서 수익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예로 상승 초입에 따라붙는 분들이 있어요. 상한가 처음에 막 이런 뉴스가 뜨고 상한가를 갈 때 그때 따라붙는 겁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전주가 상한가 한 번으로 끝내려고 이렇게 긴 기간 매집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상한가를 갔을 때 따라가고 그 뒤에 약조정을 보일 때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걸 노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테마주를 그렇게 막 전재산을 몰빵하고 이러시면 절대 곤란하고요. 인생을 한번 역전하겠다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그냥 정상적인 주식 투자를 한다. 그 와중에 좀 미니게임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주력 포트폴리오는 있되 남들이 상승할 때 배가 아프기 싫으면 테마주를 조금을 사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 저도 수익을 좀 종종 봤었고요. 그래서 상따도 나쁘진 않다. 테마주에 대해서는요. 강한 상승이 예상될 때는 상따도 나쁘진 않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다고 상따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난 테마주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나는 저 상승에 배 아파 죽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소외되지 마시고 상따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상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식에 정말 녹록한 경험이 있다. 상따로 벌 수 있는 자신이 있고 경험치가 있다라는 분들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점을 위해서는 미리 상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 그 조선업 슈퍼사이클 온다라고 시나리오를 썼잖아요. 그대로 움직여서 지금은 꽤 큰 상승을 보이고 있죠. 자, T로보틱스. 이것도 제가 로봇, 스마트 공장, 거기에 뭐 배달 로봇 같은 것들, 그리고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거고 4차 산업혁명에 엮여 있다라는 걸로 로봇 관련주를 굉장히 많이 언급했었죠. 그리고 정책 관련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현재 그 나와 있는 데이터와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융합해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사실 근거가 있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생각해보기입니다. 이상고온의 알프스 빙하 줄줄이 녹아 산장까지 떠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유럽의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로 인해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멈춰놓고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멈춰놓고 생각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을 말씀드리면 이러면 폭염 관련주 뭐 당연하겠죠. 날씨가 더운가 보다. 그럼 뭐 에어컨 이런 찾아보시면 돼요.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폭염 관련주라고 찾아보시면 예전에 정말 동일한 패턴으로 상승하고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내다가 정말 깡통찹니다. 이런 거는. 아까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나쁜 테마주가 이런 겁니다.
환경 관련주. 아까 보시면 산장까지 떠내려가고 막 빙하가 줄줄이 녹고 이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예. 환경을 아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친환경 테마주가 또 상승을 하겠죠. 이런 패턴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또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연계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그 다음 생각이 보기입니다. 마트 영업 제한, 규제 심판 받는다. 의무 휴업일 없어질까라는 거죠. 국무조정실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 방안을 규제 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트 영업 제한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대형마트 관련주들이 좋겠죠. 그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영업 제한, 규제, 해제 관련 테마주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테마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식을 좀 잘 지켜보면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그러니까 폭등했는 걸 사서 괜히 폭락을 맞지 말고 폭등하기 전에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미리 선점했다가 일정 수준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지켜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낚싯대를 던져놓고 한번 기다려보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정보에 굉장히 밝아야겠죠. 그런 정보들은 제가 즉각 캐치해서 이 데일리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힘내보시죠.